박사된 김세롬이라고 합니다. 그, 직접 제 논문을 다른 사람이 낭독한 거는 인생 처음이라서 너무 부끄러운데, 이제 2018년이면은 제가 이제 박사 학위를 받기 전에 이제 제 박사 학위 필드워크 이제 음, 현장 조사 다녔던 데 이야기를 오늘 드릴 텐데요. 이제 거기를 대충 다 돌아보고 나서 이제 모종의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이걸 써야겠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앉아서 그거를 정리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이 학위 논문이 의미를 가지려면 기존에 하던 참여적인 작업들 그리고 기존의 이론이나 뭐 평가나 이런 것들에 요거를 쌓아 올려야 이제 새로운 지식으로서 유기적으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 막 공부를 하면서 썼던 논문이었고요. 음,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도 그 말씀하셨던 그 초록의 내용과 다르지 않아서, 음, 그때 내가 판단했던 거를, 여전히 믿고 이제 실천하고 싶어 하면서 내가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과 동시에, 사실, 제가 지금 갔던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금 여기 추석을 앞두고 이 황금 같은 토요일 저녁에 여기 음.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2시간 이상의 토론을, 어, 어, 하시는 이런 분들이랑은 조금 다른 형태의 훨씬 음. 관변단체에 가까운 이제 참여가 막 시작되던 곳들을 돌아다녔던 경험을 토대로 이제 만들었던 내용을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한 40분 정도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최대한 선생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되 그래도 제가 이제 사실 저는 의과대학을 나와서 이제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이제 전공을 했어요. 이제 코로나 유행하면서 예방의학 전공한 의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통상 의사들이 환자 한 명을 치료하잖아요. 나를 찾아온 그 환자를 치료하는 거면 사실 예방의학은 인구 집단의 건강에 대한 연구나 정책이나 이런 거를 하는 전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환자를 보지는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인구 집단 수준에서 뭐 지역 수준에서 혹은 환자들의 중에서 어떤 특성을 가진 환자들에서 뭐 여자 환자들에서 의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지역 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 공유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잘 네. 보입니다. 이제 건강을 위한 참여는 주민들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 요게 이제 사실 학위 논문을 썼을 때의 소위 이제 연구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뭐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하나 싶어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는 많이 계실 것 같지만, 사실 이제 보건학도 굉장히 보수적인 학문이고, 이런 사람들 건강하게 하려면 약 나눠주고 백신 맞추고 하면 되지. 무슨 귀찮게 이렇게 번거롭게 참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도대체 왜 참여적인 접근을 해야 해? 이런 질문들을 이제 끊임없이 하고 있기도 하고 그 반대에서 당연히 보건학은 참여적인 접근으로 해야 해. 이렇게 말을 하는 서로 다른 입장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어, 그, 지금 오히려 이제 굉장히 의료나 건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기술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지금과는 달리 이제 더 옛날에, 그러니까, 어, 사실 이 화면 공유하기 전에,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혹시, 그러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공공병원을 음. 내가 환자로 이용해 보신 분 혹시 계세요? 공공병원. 손,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면은 보건소.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내가 보건소를 이용한 적이 있다. 한 분 계시네요. 혹시 뭐 어떤 연유로, 코로나 아, 백신을 예, 예, 코로나 맞습니다. 네네네네. 맞아요. 예방으로 음. 행정에서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네.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아,
네네네. 건강검진하러 가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부분의 의료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다 하고 있고, 이제 나라는 그거를 민간에 이렇게 몰아놓고, 이제 코로나 정도 터지면 이제 보건소에서 전체를 이렇게 하거나, 이제 그런 상태가 지금 한국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태어나기를 집에서 태어나시거나 병원이 아닌 곳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병원에서 태어난 세대인데요. 근데 이제, 여자들이 아이를 병원에서 다 낳기 시작한 것도 사실 80년대 중반 이후거든요. 근데 음, 그러면 그 앞에 우리의 건강과 의료는 누가 챙겼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이제 건강과 관련된 책임을 지금처럼 모두 민간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다, 이런 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모든 지역보건 사업, 그리고 건강 관련된 옛날의 사업들은 다 주민 참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죽고 사는 데에는 이제 뭐 깨끗한 물 마시기, 뭐 이제 아이들이 죽지 않게끔 뭐 이제 물 끓여서 마시기, 뭐 이런 거 너무 중요하고, 잘 먹이고 뭐 이런 게 중요하고, 그리고 1차 의료가 중요했지 지금처럼 엄청 고난이도의 병원 중심 의료가 중요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이 지금은 카자흐스탄에 있는 알마티라는 도시에서 되게 중요한,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선언이 있는데, 알마타 선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건강해지려면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건강과 관련된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에 대해서 반대하고 목소리를 내는 거. 뭐 음, 예컨대 그 산업 폐기물과 관련된 그 시설들이 들어와서 뭐 지역이 오염이 돼서 사람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 아니면은 지금처럼 응급실에 실제로 문제가 있는데 자꾸 관료들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하면 아니야, 문제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통치자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요런 것들이 건강에 되게 기묘한 음, 중요한 요인이다, 요런 입장들이 아주 미시적인 수준부터 거시적인 수준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음, 그리고 이 되게 멋있는 그림의 이 적각의생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1950년대, 60년대 아주 잘 되었던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의사가 부족해서, 지금도 의사가 부족하다는데 그땐 더 많이 부족했겠죠?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의대를 나오지 않은 어떤 요원들을 일정하게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기본적인 1차 의료를 찾아가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음, 마을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니 음, 이거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라고 음, 하는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들, 정책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뭐 이런 거를 하려고 시도를 했던 70년대, 80년대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의사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그때 어, 막 의사들이 2, 3만 명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사 너무 많다, 의사 너무 음, 많아서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료인들은 반대를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참여가 중요하고 그냥 참여가 아니라, 임파워먼트, 이 영어 단어인데요. 이거를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은 뭐 약간 주다, 파워는 힘, 먼트는 이거 그냥 이렇게 명사화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러면은 권능, 주권이 어디에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공적인 자원을 분배하는 어떤 공식적인 힘은 일단은 정부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힘을 일정하게 주민들이 가지고 오는 거, 이거를 임파워먼트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행정학에서는 약간 권능 부여, 권한 부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건데 너네한테 약간 나눠준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음, 근데 그에 비해서 여성학이나 마을 운동을 하는 데에서는 이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똑같은 영어 단어를 이제 세력화,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의 힘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이가 이제 번역하는 방식에도 반영이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역량이 있고 힘이 있는 나라, 마을, 지역에서는 어,
이 정부에게, 지방 정부에게 건강에 부정적인 사업은 하지 말아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는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에 한국에서 건강과 관련해서 주민 참여가 그러면 뭐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새마을 운동이, 항상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직접 먼저 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방덩이 정권에서 나라가 주민들이 이런 정도를 해낼 역량이 있으면 우리가 시멘트 줄게. 우리가 이런 정도 자원을 줄 테니 집은 너네들이 알아서 지어. 뭐 이런 식으로 자원을 분배했었던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강력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이제 제가 늘 군에 이제 인터뷰하러 막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가는 길에 언제나 이 새마을 기가 이렇게 휘날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마을을 발전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와서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무언가를 지어내고 길을 닦고 노역을 동원해가지고 막 꽃밭을 만들고 요랬던 기억들이, 특히 제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골의 어르신들에게는 다 있으시고, 이 참여의 기억이 남아 계신 건 거죠. 이게 비록 국가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주권을 빼앗아 오자 요게 아니라 마을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가와 협력하자, 협조하자 요런 마음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직접 나서서 일을 하시고 무언가를 일구어내셨던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마을 사업 말고도 6, 70년대에 이제 아까 그 의사 없는 상황에서 비의사 인력을 활용해서 건강과 관련된 거를 좀 했던 이런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존 시블리라고 하는 외국 의사가 와가지고 거제 건강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했대요. 이제 이게 지금 한국이 하는 국제개발 사업 같은 느낌인데요. 이제 약간 종교적인 종교재단 이런 데서 돈을 받아가지고 거제에다가 이렇게 뭘 짓고, 이때도 주민들은 와, 우리 동네에 큰 병원 지어주나 봐,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무슨 그냥 되게 허술한 사람 사는 데를 지어놓고 주민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이제 파견을 해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아이들이 굶지는 않는지, 뭐 밥을 못 먹는 애가 있는지, 설사하는 애가 있으면은 뭐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 이런 거를 챙기면서 1차 의료를 할 수 있게끔 했던 사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런 게 이제 군데군데 일부 있는 거라면, 이제 가족 계획 같은 경우에 여성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주민 참여 동원형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피임을 한다고 하는 게 당사자들이 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아무리 해봐야 되지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아이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가족 계획 어머니회를 해가지고 피임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제 예를 들면 콘돔을 나눠줘도 이제 남편이 협조하지 않아서 피임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피임 약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한글을 잘 읽지 못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던 시절에 이제 글 읽을 수 있는 주민이 다른 주민들을 모아놓고 가정의 벗 잡지를 막 강독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피임을 하거나 뭐 아이를 낳을 때 어디에 가서 어떻게 의료를 이용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성들이 일정하게 애를 너무 많이 낳으면 본인들도 힘드시니까 어떻게든 산하 제한을 하고 이제 산전진찰이나 피임 시술은 어떻게 받는지 이런 정보들을 공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진을 보면 이게 주민 참여가 맞나? 주민 동원은 아닌가? 이런 고민을 저는 늘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가정의 벗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여성들이 질문하면 뭐 이제 의사들이 대답을 하고,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막 강독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또 글 쓸 줄 아는 사람들이 글 못 쓰는 사람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또 내기도 하고, 뭐 이제 학교에 찾아가서 보건강습회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뭐 비슷한 게 있는데, 군 지역에 사시는 고령의 여성들 같은 경우는 군 지역을 벗어나실 일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이제 유의미한 사회 활동을 하실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건강 사업을 하면서 이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대구에 있는 큰 호텔에서 막 이렇게 회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제 1박 2일 이런 거를 하면, 이제 그 과정에서
아주 크게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지, 보건소에게는 어느 정도까지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얻어서 가시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있었고, 뭐 구체적인 사업들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기는 했었어요. 예컨대 보건진료소는 아까 안 여쭤봤는데, 군 지역에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있죠. 네. 이제 그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만 이제 많이 없는 지역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7, 80년대에 이 보건진료소를 만들 때 지역에서 이 건물을 지어줄 수 있으면 우리가 간호사를 파견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대신 이제 여기서 운영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보건진료소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몇 시까지 좀 일해주면 좋겠다라던가 뭐 이런 환자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가 돈을 이렇게 모았으니까 이런 약을 좀 더 쓰면 좋겠다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던 시절이 이제 제가 태어나기 조금 전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이 있기 전에는 약간 이제 이거는 부산에 있었던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인데요. 지금 건강보험 다 있으시니까 이거를 마을에서 하시지 않으시는데, 부산에서는 이 청십자에 가입이 돼 있으면 다달이 뭐 약간 200원, 100원 이렇게 내면 나중에 큰 병이 생겼을 때 거기서 얼마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험 이런 것도 주민들이 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부산에도 있고 성남에서도 주민의료협동회라는 이름으로 있고, 이제 난공희망협동회라고 관악구에서 하는 데서는 이제 이 주민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의료비와 관련된 공제회를 만들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아픈 사람 너무 많으니까 아예 의사를 데리고 와서 의원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근처에 의료봉사 오던 의대생들을 막 꼬셔가지고 이제 의원을 설립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옛날에는 하셨었던 거죠. 이제 약간 길어지는 것 같아서 빨리 지나가면 야 되는데, 사실 이분이 보건진료원이세요. 그러니까 그 간호대를 나오고 이제 일정하게 교육을 받은 다음에 지역에서 1차 의료를 하러 가는 어떤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작은데, 이제 이때의 분들은 이제 막 애도 받고 오토바이 타고 이 왕진도 가고 그 지역 안에서 건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거를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막 예방접종도 하고 노년층 정서불안 불면증 얘기도 하고 산전진찰도 하고 막 이거를 간호사 하나가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건강기록부를 작성하면서 했던 옛날이 한국에도 없지 않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8, 90년대에 막 한국이 발전을 하면서 병원이 막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민간에서 하는 거고 보건소는 그냥 예방만 해. 건강증진만 해도 돼. 이제 식습관이나 음주, 흡연 이런 거 위주로 합시다. 이제 의료는 병원에다가 넘겨줍시다. 이런 게 되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 주로 이제 건강증진 활동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보건소랑 이제 저 같은 예방의학 연구자들이 관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을 공동체 사업이랑 연결은 거의 안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국가 사업으로는 별로 크게 되지가 않았고요. 이제 주로 지자체가 얼마씩 돈을 보전을 해줘가지고 보건소가 관할하는 지역이 꽤 크잖아요. 그러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중에서 제일 건강지표가 나쁜 동이나 읍이나 뭐 면이나 이런 거를 하나 골라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건강마을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제일 오래된 데가 부산 반송이라고 해운대 안에서 조금 이제 격차가 큰 지역에서 이제 했던 게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 외에 경남, 경북, 뭐 강원도, 뭐 서울시 이런 데서 했던 사업들이 이제 일부는 이미 정권 바뀌고 하면서 예산 없어져서 없어졌어요. 뭐 이러는 데도 있고 유지가 되는 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찾아다녔던 경상북도 마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제가 말이 너무 빠를까요? 제가 약간 아니요. 말이 빠른 편인데. 아니, 명확하게 네, 들립니다. 네, 괜찮아요. 네. 네, 네.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런 정도 속도로 하겠습니다. 예, 이제 경상북도 건강 새 마을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 새를 넣은 거는 제가 듣기로는 이거를 설득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도청에다가 돈 써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하기 위해 새 마을을 했고 요때 돈 받았을 때가 박근혜 정권이었거든요. 음. 근데 정권 바뀌고 나서 은근슬쩍 새가 빠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건강 마을이 되었는데요. 어, 네. 사업은 어떤 식으로 시작되었냐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예를 들어 제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사는데 상도동 사람들이, 관악구 봉천동 사람들보다 오래 살까? 덜 살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진 않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이제 그 보거나 예방의학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지도를 그려보면 음. 왜 달라? 차이가 있어?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에서도 주로 연구자들이 경상북도 읍면동 단위의 건강 지도를 그립니다. 그래서 사망률, 뭐 기대 수명 이런 것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시뻘건 데부터 초록한 데까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이제 대구시하고 경북도에 모두 이렇게 격차가 있으니까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했대요. 그러면서 부산은 이미 하고 있다, 이렇게 음. 이야기를 했는데, 대구는 설득이 안 되고, 이제 음. 경상북도가 설득이 된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경상북도가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도지사가 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좀 호의적으로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어, 본인께서 그 뉴욕에 연수를 가셨었는데, 뉴욕에서는 이 흘러가는 지하철 노선별로 요 역 근처는 몇 살까지 사는데 요 역 근처는 몇 살까지밖에 못 산다. 뭐 요런 그림을 거기서 음. 봤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그러면 이거 되게 선진 행정이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해서 본인이 직접 와가지고 건강 격차를 공개 발표를 하고 사업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 13년 11월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4천만 원씩 사업비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사실 4천만 원이면 아까 인천시 지원센터 운영을 생각하면 택도 없는 금액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보건사업이니까 기본적인 거는 보건소 인력들이 들어가서 하고 이제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비로만 4천만 원을 쓸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었으니까 그렇게 치면 그렇게 작지는 않죠. 해서 이제 주요 참여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기로 한 동에 이 통장 등 마을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건강위원회를 만들고요. 이 음. 건강위원회가 이제 주민 대표면 실질적으로 약간 건강 활동을 하는 거는 건강 챔피언이나 리더 이렇게 부르는 이제 거의 100% 여성으로 구성된 주민들이 모이게 되고, 음. 그리고 보건소가 이런 사업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건강마을 만들기를 갑자기 보건소 직원한테 하라고 하면 못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지도해주기 위해서 이제 자문역으로 교수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음. 이제 교수 한 명당 한 두세 개 지역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을 했냐면 이제 마을 단위에서 건강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를 이제 주민 자력화 교육 같은 것들을 막 하고 그 주민들이 결정해서 건강증진 활동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 도 단위에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조사 같은 거,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하고 보건소랑 계속 일을 할 때 있어서 주민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이 마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컴포넌트들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거를 보고 제가 그린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마을에서 이 통장님들 모이시면 되게 바쁘시잖아요. 음. 되게 여러 단체의 장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래서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마을에서 이렇게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위원회를 만들고 여기가 사실 이 군 의원들이랑 관계가 없지 않고요. 이 통장님들이시니까 여기 자문 전문가가 있고 보건소에서 보건소의 자원들을 쓰고요. 그리고 이 읍면동 사무소에서 또 이거를 도와주거나 도와주지 않거나 합니다. 뭐 이런 음. 식으로 해서 여기가 기본적인 단위고 이제 외부 전문가나 광역의회나 뭐 도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특별한 국면에서만 만나거나 말거나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마을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걸 설명한다는 게 되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기 같은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데요. 어쨌든 제가 한 1년 동안 쫓아다녀본 경험으로 이제 알게 된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자력으로 이렇게 마을 만들기를 한 게 아니라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 꽂힌 마을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처음에는 뭐 이렇게 기세 좋게 막 발대식을 합니다. 하면 이제 다음에 당선되고 싶어 하는 정치인들하고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오죠. 막 이렇게 그 지역 원장님, 의원 하시는 원장님도 오시고 뭐 해가지고 부군수님 오셔가지고 인사하고 뭐 시장에서 이런 거 막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건강위원회 사무실을 얻습니다. 뭐 어디 그 읍사무소 2층을 얻기도 하고 복지관 어디 지하를 얻기도 하고 해서 공간을 뭐 만든 데도 있고 안 만든 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행사하면 이걸 알려야 되잖아요,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이 건강새마을이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혈당 혈압 재드리고 요런 건강 상담 해드리는 요런 부스 만들어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제 건강 리더분들인데 막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군 안에서 읍면이 6개인데 요 지역이 요 지표가 되게 안 좋다. 막 심지어는 이제 그 지표 안에는 사실 나라가 이렇게 조사하는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해서 보건소의 성과를 평가하는 조사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약간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이런 것까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사실 근데 구강 건강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표들을 보면 이제 재밌어요. 막 이렇게, 우리 읍은, 양치질을 60%나 하는데, 면은 23%밖에 양치질 안 한단다. 더럽다. 양치질 좀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치수를 나눠주기도 하고, 뭐 아니면 이 구취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런 걸로 막 이렇게 구취 측정해서 서로 놀리시기도 하고, 뭐 요런 이제 활동들을 하시는 거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축제 때는 또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뭐 조끼 만들어서 맞춰가지고, 뭐 걷기길 정리, 청소, 요런 것도 하시고, 풀밭 가꾸기, 요런 것도 하시고, 아니면 모여가지고 지금 이거 마스크 만들고 계신 것 같은데, 코로나 때는 마스크 만들어서 나눠주기, 요런 것도 하고, 아니면 마을회관에서 CPR, 이 인공 심폐소생술 교육, 요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이 원래 보건소가 안 하던 사업은 아니었어요. 보건소에서 원래 이런 비슷한 활동들을 하는데 사람들을 모으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이장님들이 다 모여있는 이 건강위원회가 있고 그 건강위원회의 수족이 되어서 움직이는 실무 역할을 하는 여자 주민이 마을마다 있으니까 우리 이거 요번에 무슨 캠페인 하는데 마을에서 참여하실 분들 계시면 좀 데리고 와주세요. 이런 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소 입장에서도 괜찮은 거죠. 요걸 잘하면 보건소 사업이 잘 되고 성과평가도 잘 받을 수 있고 뭐 요런 약간 상생의 구조가 만들어졌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다녔던 건 2017년이니까 사업 시작하고 4년 차, 5년 차 이렇게 넘어가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식이 좀 되니까 일부 건강위원회에서는 회의들을 거의 자체적으로 하시는 지역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담당자는 이 사업이 좀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 제발 빨리 교체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한 1, 2년이면 갈리는 반면에 주민들은 이거를 이제 3, 4년 하셨으니까 이제 그 보건소 담당자가 원래는 와가지고 회의를 주최를 하고 이장님들 이런 거 도와주셔야 돼요. 뭐 이렇게 원래는 회의를 하는 데가 많았고 실제로 이제 4, 5년 됐어도 그런 상태인 지역들도 많이 있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너 그거 아니야. 너 가서 다시 그러니까. 알아보고 와. 그거 아니야. 막 이렇게 가르치시기도 하고 이제 그 좀 똘똘한 담당자로 바꿔달라고 보건소장한테 민원을 넣으시기도 하시고 와 혹은 뭐 이런 보건소에서 무슨 사업을 하자고 했을 때 예컨대 그때가 문재인 정부 때 치매 국가보장제 한참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치매 안심 인지 교육 뭐 이런 거가 이제 한참 내려가고 있었는데 치매 인지 교육을 하자고 보건소에서 하니까 주민들이 우리 지역 할매들은 글을 못 읽어서 인지 교육 못 한다. 한글 교육 먼저 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그게 창피하거나 굳이 얘기할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음, 어 어느 정도 공감대와 협조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음, 근데 인제 그러면 보건소는 "저희는 보건기관이라 한글 교육을 못 시켜 드립니다." 음, 이렇게 음, 나오는 게 음, 제가 보기엔 통상적이거든요. 음, 음, 근데 그러면 "그거 읍사무소에 돈 있다. 읍사무소에 한글 교육 돈 있는데 우리 그거 안 쓴다." 이런 얘기를 어느 이장님이 또 하시고 그럼 바로 또 읍사무소에 전화해서 "그거 음, 우리 쓰게 해 달라." 해 가지고 한글 교육을 먼저 하는 거죠, 치매 인지 음, 교육을 하기 전에. 음, 인제 보건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주민들이 이렇게 관여해서 의견을 내주셔야 보건 사업이 잘 되는데.' 요런 음, 생각을 하게 되는 고런 국면들이 일부 있기는 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음, 음, 어 뭐 좀 사업이 잘 붙은 데서는 이렇게 뭐 길 만들고 행사하고 뭐 이제 다른 펀딩들 붙여 가지고 이런 것들을 크게 하시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인제 제 연구 결과 정리한 겁니다.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에도 비슷하게 써 있는데요. 이제 어쨌든 요 건강마을 사업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냐?"라고 했을 때 "지역 사회의 공동체성을 좀 강화하는 데에 기여했을 수가 있겠다." 요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외부에서 하자고는 했지만 주민들이 모일 수 있게끔 뭐 이렇게 회비도 만들어 주고 뭐 사업비도 있고 하니까 이제 건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일을 쪼끔 작은 단위에서 하니까 사실 저는 가기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이장님들이 막 그 군의원이나 보건소 직원이나 읍사무소 막 이런 데다 무시로 전화를 해서 "이거를 땡겨서 여기다가 쓰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약간 보수적인 지역이잖아요, 사실 음, 경북은.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음, 관과 민과의 관계가 가까운데 이제 음, 그것이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조직이 안 되고 음, 있다가 이제 음, 건강을 중심으로 하니까 음, 뭐 "이거 뭐 다 서로에게 좋은 일인데 좀 같이 하면 안 되냐?" 뭐 요런 식의 설득과 자원 동원이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제가 이거를 하면서 여성 건강과 페미니즘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장님들만 모여서 사업을 하는 지역은 사업이 안 돼요. 음, 왜냐하면 이장님들은 너무 많은 사업에 껴 계시기 때문에 건강 사업을 열심히 하실 여력도 안 되시고 음, 사실 인제 이 건강에 대한 뭐랄까 감수성이랄까요? 요런 것도 좀 낮으시고 음, 나가서 이제 다 담배 피시고 술 드시고 인제 그에 비해서 이 사업을 좀 잘하려면 결국은 '여자들이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건강위원을 인제 이장님이 처음에는 들어왔지만 건강 리더에게 나눠준 지역들이 많았었거든요. 음, 그러면 건강위원회가 주로 인제 여자 8 남자 2 이렇게 교체가 됩니다, 음, 자연스럽게. 그러면 여자분들은 평소에도 집에서 "좀 잘 건강하게 먹어라. 술 좀 그만 먹어라. 담배 좀 덜 펴라." 이런 얘기 원래 하시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명분이 생긴 거죠. 음, 이 간섭할 명분이 생겨요. 음, 간섭하고 그리고 인제 "뭘 그런 얘기를 하러 떠돌아다니냐."라고 "집에서 밥이나 해라."라고 하는 거를 거절할 명분이 또 생깁니다. "나 어, 이거 마을 일이야. 이거 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일이야." 어, 이렇게 해서 나와서 요런 일들을 하시게 되고 인제 물론 서울에서 간 제가 보기에는 되게 어색했어요. 그러니까 막 "나 마을의 며느리야."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봉사해서 너무 기쁘시다고 하고 이게 제가 처음에 느끼기엔 너무 어색했는데 하지만 그분들께서 그걸 하시면서 어떤 부 인제 보람을 느끼시고 음,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지역에서 신망을 사시고 고거 자체가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인제 뭐 집에만 있으면 뭐 그런데 임무가 있으니까 회의도 가고 아주 뿌듯하다. 음, 그리고 돌아다니니까 더 이제 마음도 편하고 젊어지는 느낌이다. 뭐 그리고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서로 뭘 나누자고 하고 요런 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다. 뭐 요런 얘기를 하신 거를 제가 면담에서 만났었고요. 이제 음,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아까 그 이장님들은 이미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아는 사람도 많고 뭐 사업체도 많고 요러신데 이제 여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인제 지역의 이장 같은 거를 하시는 경우 매우 드물고 이런
그 마을을 대표해서 하는 일들은 안 해보신 분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건강 사업이다 보니 필연적으로 여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 건강위원회 회의에서 계속 사업비를 어떻게 쓸까를 논의를 하잖아요. 우리가 1년 사업비가 이만큼인데, 뭐, 가을에 하는 행사 때는 얼마를 쓸 거고, 뭐, 여기엔 얼마를 쓰고, 외부에 뭐, 견학할 때는 얼마를 쓰고, 이거를 하면서 점점 더 이 마을 일하고, 이제 관이랑 연결해서 어떻게 일을 하는 거고, 뭐, 서류는 어떻게 쓰고, 이런 것들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을 리더 역량 강화 교육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거를 하면 사실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열심히 나오시기도 하고 이거를 통해서 느끼는 보람도 더 있으신 편인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저는 몰랐는데 어 삼시세끼 밥을 한다는 게 저는 밥솥에 밥을 한 번 하면 이틀 동안 같은 밥을 떠주는 게 삼시세끼 밥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안 된대요. 매 끼 새 밥을 해서 드리고 이제 본인은 그 밑에 밥을 먹더라도 그게 삼시세끼 밥을 하는 거래요. 그런데 이제 나 마을의 밥을 챙겨야 돼서 우리 집의 밥을 못 챙긴다. 요런 이야기를 하고 나온 게 이 어머님들한테 사실 약간의 해방감 같은 것들을 드리기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민들의 주도권이 커지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위원회 회의를 주민들이 직접 하는 지역들, 관보다는 주민들이 먼저 주제를 던지고, 관에게 해결을 요구하는 지역들, 이런 데들이 생겼고, 사실 이장님들이 좀 계시니까 보건소와의 역학관계가 뒤집어지는 거는 아주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도시와는 조금 느낌이 다르기는 합니다. 군 지역에서의 그 주민 대표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주 공고한 지역사회 안에서의 오너십이 있으셨던 건데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 사업비 4천만 원이 너무 작다. 그걸로는 마을에 건강 걷기길 못 만든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 그거는 다른 사업 어디서 땡겨와서 쓰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막 해버리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건강마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그림이 나오잖아요. 마을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다시 기획을 하셔가지고 이 다른 부서, 그러니까 경상북도가 아니라 농어촌에서 하는 그 지역 건강마을 만들기 다른 사업에 지원을 하셔가지고 여기 금액이 안 써 있는데 여기 포항시 기북면 같은 경우는 10몇 억짜리 사업을 막 따왔어요, 우와. 나중에. 어, 그래서 이제 보건소랑은 빠이빠이죠. 너네 뭐 우리 뭐 어, 도와는 줄 텐데 우리는 어, 지금 이 건강마을은 이 어, 보건소의 이 관리 범위를 확 넘어가가지고 어, 뭐 이제 그 실내 생활센터 하나 만드시고 음, 이거를 또 다 사진을 찍고 이 프로포저를 쓰셔가지고 이제 농림축산부 사업 가지고 오시고 막 어. 그런 식으로 국가의 여러 사업을 땡겨다가 여러 가지로 하실 수 있게끔 막 이제 넘어가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면 이제 단위에서 했나요? 어, 이게 지금 면 네, 단위인가요? 면단입니다. 기북면단입니다. 네. 음, 예, 예. 기북면 같은 경우는 사실 건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은퇴하신 우체국장님이셨어요. 음, 그러니까 우체국 근무를 하러 대구로 가서 쭉 사시다가 은퇴해서 기북에 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의원은커녕 약국도 하나 없고 너무 형편없어서, 음, 그리고 일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농기계 음, 사고나 뭐 이런 걸로. 그런 게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열심히 하셨었고, 본인께서 이제 역량이 있으시다 보니 더 잘 됐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쯤 되면 면사무소가 이분한테 완전 풀리 지원을 하는 거죠. 음, 너무 잘하세요. 막 이러면서. 네. 좀 예외적인 사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실력이 느니까 보건소에게도 굉장히 구체적인 압력을 넣게 됩니다. 이제 업무 담당자가 충분히 적극적이지 않다. 우리 하는 거 다 와서 봐야 되는데 안 온다. 막 이런 민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업 보고서에 우리가 한 게 이렇게 많은데 요거밖에 안 써서 내서 우리가 성과대회에서 상을 못 탔다. 뭐 이런 불만을 하시기도 하시고, 보건소가 말을 안 들으면 군에다가 바로 찌르기도 하고 군 의원한테 찌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보건소는 이제
좀 힘들어지는 측면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조금 더 큰 단위의 얘기인데, 아까 건강위원회가 이 읍면동 단위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20개 지역에서 하니까 여기가 이 성과대회를 크게 해요. 연간 2번 해요. 한 번은 훈련, 한 번은 그 성과대회. 음, 근데 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 건강위원회의 위원장 20명을 모아서 도청의 담당 과장이랑 매번 회의를 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주민들이 하자고 먼저 하셨다기보다는 요 사업을 기획했던 교수들, 뭐 음, 연구자들이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이제 주민들도 설득하고 도청도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그날 점심시간에 도시락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회의에 제가 2번 정도 들어가 봤는데, 그러니까 사실 뭐 이분들끼리도 아주 친밀하신 거는 아니고 같은 사업을 하는 서로 다른 지역의 주민분들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 사업 예산을 3년만 만들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3, 4년 차 때 그만두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음, 주민들이. 음, 3년 너무 짧다. 5년으로 늘려야 된다. 음. 요런 이야기를 요렇게 건의문을 만들어 가지고 도청에다가 냅니다. 어,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실 주민들이 쓰신 건 아니고 이제 교수님들이 그 회의를 참관하고 대신 써드린 거긴 한데요. 음, 어쨌든 주민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최소 5년을 하고 5년 후에 사업평가에서 조정하자. 그리고 이 사업평가 순위를 그냥 너무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평가하는데 관여할 수 있게 해줘라. 그리고 권역별로 리더 교육을 지원하는 돈을 대라. 뭐, 그리고 뭐 공간 만들 수 있게 해달라.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마을 만들기를 하려면 필요한 이런 것들을 도가 지원하라는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리고 요거를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5년으로 늘어나고 음. 제가 이제 논문 쓴다고 여기 안 쫓아다니던 시절에 한 번 더 5년 더 늘려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사업으로 이제 오,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10년 사업으로 늘린 거는 그 이후의 상황인데, 음, 2017년에 제가 이 회의에 참여하신 주민분들을 면담을 했을 때는 이제 뭐 일각에서는 뭐 그냥 지금 의사결정 필요한 안건이 없다. 뭐 그냥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조금 큰 문제의식이 없는 분부터 여기서 뭘 잘해야 되는데 충분히 안 한다. 음, 충분히 여기서 이야기를 더 잘해가지고 도를 더 압박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생각이 사실 이 처음 말씀하신 분은 전체 협의회 위원장님이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전체 협의회 위원장은 뭐 그냥 잘 운영되고 있고 별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제일 젊으신 위원장님은 아 이걸 더 해야 되는데 더 쓰질 않는다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를 제가 면담을 했었고 이 협의회가 나중에 이 사업을 가지고 무슨 상을 타요. 이제 행안부에서 무슨 상을 음, 타고 그래가지고 이 도청 공무원들이랑 이 사업 실무자들이랑 이 건강위원회 협의체 구성원들이 일본에 견학을 한번 음, 다녀오십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려면 이제 10분 안에 끝낼게요. 이제 약간 이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참여를 말을 할 때 그 참여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다 똑같이 참여라는 말로 부르잖아요. 이제 그 여기서 발생하는 뭐랄까 그 혼란이랄까 어려움들이랄까 그리고 불리함이랄까 이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여를 똑같이 하고 있지만 초대된 공간이 있고 요청한 공간이 있고 생성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건강마을 사업을 경상북도가 하니까 이장님들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이 사업이 뭔지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보건소 실무자하고 저 같은 연구자가 막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계시고 그러네. 뭐 혹은 그렇지 않네. 이렇게 하는 이 참여는 초대된 공간에서의 참여인 거죠. 근데 반면에 이 주민분들이 건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시기 시작했고, 지금 뭘 하려 그러는데, 뭐 문제가 생겼어요. 예컨대 다음 달에 무슨 행사를 하려 그랬는데 장소를 못 빌려주겠다네. 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보건소장하고 보건소 실무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회의 좀 하자. 지금 이거 대책회의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보건소에서는 저희 회의실 계속 못 빌려드려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읍사무소 2층을 우리가 쓰게 내놓으시오 이렇게 말을 해서 공간을 만들어내면 여기는 초대된 공간이 아니라 요청한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존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는 공권력,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있다고 일단은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서 일부 말을 하는 자문회의, 이런 것들이 초대된 공간이라면 이거는 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주민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 3폐,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주민공론을 만들자. 이렇게 시민사회가 만들어서 논의의 장이 만들어지면 그리고 인천에서 과장을 불러내서 회의를 하시면 그거는 인바이티드가 아니라 요청한 공간인 건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생성해낸 공간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인천에서 그 마을 축제하는 것처럼 그 행사하셨던 그런 공간들, 그 사실 거기는 관에서 열어준 광장이 아니라 주민들이 만들어낸 광장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데들은 이제 클레임드 스페이스, 생성한 공간이다라는 거죠. 똑같이 참여의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컨대 뭐 예전에 그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했던 그 시민공론 토론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민들이 요청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정부가 정치적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초대해서 함께 논의함으로써 모종의 정치적인 정당성을 높이고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공론장을 만들어낸 거다라고 하면 정부는 도대체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지 않은데 하도 시끄럽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공론장이 열리는 경우들도 있는 건 거죠. 그렇게 해서 참여의 공간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권력의 경우에도 우리가 주민들의 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힘들이 있고, 얘들을 각각의 이름을 좀 붙여서 불러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위임된 권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권력 위임, 뭐 이런 식으로 행정학에서는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위임된 권력은 정부가 주민들에게 잠깐 준 거예요. 잠깐 우리가 요거 결정할 힘을 당신들에게 줄 테니 잠시 해보세요. 아니면 이제 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 가서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주민 만나고 뭐 사람들 모으고 이런 거는 행정이 하기가 어려우니 사업비를 드릴 테니 주민들이 하세요. 요거는 권력을 요만큼만 위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 거예요가 아니라 잠깐 빌려준 거니까 되게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임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권력의 이 독특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력 말고도 주민들에게도 다른 권력들이 있어서 이제 이거는 사실 정치 철학을 하시는 이론가들이 보면 너무 이론적으로 불완전하잖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이거를 움직이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모이고 협력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생성적인 힘, 어떤 합의적 권력, 이런 것들도 우리가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만든 거는 아니고요. 아렌트가 이야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혼자 저희 구청 앞에 가서 애견 운동장을 만들어주세요 하면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제가 30명을 데리고, 100명을 데리고, 300명을 데리고 가서 애견 운동장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누가 쳐다볼 거 아니에요. 쳐다보고 이게 3,000명이 되면 씨,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와 관계가 있어야 권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목표만 있으면 권력이 안 생기고요. 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움직일 거야. 라고 했을 때 협력적인 권력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사실 건강마을 회의하면 군의회에서 막 와요. 군의원들이 표 받고 싶으니까 선거 전이 되면 막 온대요. 그러면 뭐 건강위원회에서 내쫓기도 하고 우리 그런데 아니야 나가 이렇게 내쫓기도 하고 기왕 오셨으니 우리 난방비 좀 추가해달라 뭐 이런 민원을 넣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신다는데 이런 협력적인 권력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권력으로는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어떤 시민으로서의 주체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파워 2, 실현적 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그냥 개인 김새롬이 아니라 부산 시민이고 수영 구민이고 어떤 학교의 구성원이고 이런 구성원으로서 나는 어떤 자격이 있지? 어떤 권리가 있지? 나는 내가 속해 있는 이 조직에 지방 정부에 뭘 요구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아, 내가 나의 안전할 권리를, 내가 병원 갈 권리를 요구할 수 있구나. 소리가 지금 소리가 꺼졌어. 다시, 예, 소리를 이제 다시, 예, 소리가 예, 들리시나요? 예, 예. 예. 지금 아, 좀 네네. 전에 네. 꺼졌었어요. 갑자기 자동으로 꺼졌어. 아, 네네. 제 이어폰이 약간 에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현적 권력 얘기를 열심히 하다가 꺼졌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모이고 공동의 나는 안 목표가 들리는데. 안 들리나요? 잘 잠시만요. 들려요. 잘 들려요. 어, 잘 안 들리나요? 들리는데? 아니, 잘 어, 들리는데, 저는, 안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네, 그럼 잘 말하겠습니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실현적 권력 같은 경우는, 어, 어떤 제도나 사회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을 때 발생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구청 앞에 가서 춤을 추면서 애견 운동장을 만들어 주세요가 아니라 수영구 안에 개를 키우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고 지금 개를 데리고 걸을 수 있는 공간은 어느 정도가 되는데 애견 운동장은 몇 개밖에 없다. 해운대구는 이렇게 많은데 수영구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만들어줘요. 뭐 이런 거를 말을 하면 그러면 설득력이 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혼자 하지 말고, 저기 앞에 있는 애견 유치원에 가서 거기 다니는, 유치원생들이랑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거를 생각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이런, 내 자격과 권리를 인식하고 움직일 방법을 알아가지고 움직이는 거. 요거를 실현적인 권력이라고 불러봤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면적인 권력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 뭐랄까요, 효능감이랄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사회에다가 요구하고, 그거를 해서 이걸 이뤄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면적인 권력일 텐데요. 그러니까 뭐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줘. 뭐 마을에서 활동을 하면 뭐 함? 어차피 구청은 내 말을 안 들어줄 텐데 나는 너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냉소하고 그냥 나는 내 삶만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면적 권력이 키워지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내가 움직이고 요구하고 의견을 내고 행동하면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내 친구들이랑 같이 무언가를 해서 협력적인 권력을 만들어내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제도를 익혀서 이제 또 실현적인 권력까지 만들어내면 무언가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저 위임된 권력을 더 큰 권력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제 논문에 나오는 조금 이 구리구리한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켜봤던 경상북도 건강 새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 권력이 그냥 보건소가 약간 나눠줬어요. 보건소가 원해서 나눠준 것도 아니고 도청이 시키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보건소의 권력을 주민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만나서 막 이것저것을 했죠.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동이 옆 동보다 일찍 죽는다는 거는 싫은 거예요. 우리 동이 옆 동보다 담배도 엄청 많이 피고 살도 많이 쪘다는데 뭘 해야겠다. 이런 합의가 생기고 그걸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리더십이 만들어지고 조직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보건소 사업을 그냥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의견을 내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이 사업은 농번기에는 하지 말고 그 농사 안 지을 때 좀 몰아서 하자라거나 아니면 뭐 이런 음식이 건강에 좋은 줄 알았는데 안 좋다네? 그러면은 다른 걸로 바꿔볼까?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실현적인 권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마을이 막 바뀌고 뭐 보건소랑 관계가 바뀌고 막 표창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신이 나서 더 하고 싶어지시고 그러면서 이제 힘들이 막 붙는 거죠. 처음에 위임된 권력을 초대된 공간에서 쓰다가 이제 점점 더
이 참여의 공간을 더 넓혀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저는 어떤 모종의 권력 강화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논문을 쓴 겁니다. 음. 근데 물론 굉장히 많은 모순과 제약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왼쪽에 있는 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라고 정부 산하 기구가 만든 책인데요. 그러니까 참여를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참여형 사업을 해가지고 나라가 참여를 하는 사업을 만들고 보건소가 그걸 도와주면,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많은 거를 하기 위해서 넘어가기 되게 어렵고, 사실 그냥 주민들은 보건소가 지원해주는 정도만 하고 많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참여라고 이름을 붙여도 되기는 하는 건가? 뭐 이런 고민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꾸 이게, 아까 읽어주신 제 논문의 초록처럼, 군청과 보건소와 도청한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다른 방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술을 안 먹고, 내가 알아서 운동을 하고, 내가 알아서 건강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끌고 가는 힘이 또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직원들이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보건소가 다 챙겨줄 수 없으니까 주민분들께서 내 건강은 내가 직접 챙기셔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에서의 마을 만들기와 관계 변화, 이런 것들은 좀 약해지는 건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냐? 이 사업은 주민 참여가 아니라 동원이니까 의미가 없었냐라고 한다면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공동체 만들기를 할 수가 있었고, 주민들이 내가 필요한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모습들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여기는 경북은 아니지만 강원도 평창군 같은 경우는 보건소랑 내내 싸우고 계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가 자꾸 물건을 못 팔게 한다고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뭘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그걸 하고 싶은데, 물건 팔면 안 된다고 보건소가 자꾸 그러니까 너무 짜증난다. 맨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는데, 어, 한참 안 가서 지금 구체는 모르겠지만 검색해보니까 건강 농장을 만들었다고 나오네요. 어, 뭐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보건소 사업이 이 주민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조금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소가 없어질 게 아니고 계속 이 사업을 할 거라면 이렇게 참여식으로 하는 게 사업 그 자체의 질도 좀 높이고 주민들의 니즈에도 더 맞게 가는 편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에서 굉장히 좀 역할이 제한되어 있는 여성들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거점으로 건강 사업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요. 이제 세 번째는 그 건강위원회 협의체와 관련된 건데요. 그러니까 그냥 마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군으로, 군에서 도로, 어떻게 보면 또 도에서 더 멀리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충분하지는 않은데요. 예컨대 그 진주의료원 공론화 과정에서 이 만약에 이거는 이제 그렇지 않았지만 진주하고 그 지역에 이제 마을마다 다 건강위원회가 있었고 얘네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지역에 있는 공공병원의 문을 닫는다고 그래가지고 이 마을건강위원회 활동을 하던 주민들이 여기 참여했으면 아주 그냥 민간병원만 다니고 지역에서 마을 건강 활동을 안 하던 사람들이 참여했던 거랑은 또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건 거죠. 관련해서 외국 사례는 브라질의 민중건강평의회라고 하는 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일 좋아 보이는 사례인데요. 사실 브라질 한국보다 훨씬 못 살잖아요. 이제 훨씬 못 살고 지역 간 격차도 되게 크고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의 격차가 엄청 심한 나라로 유명한데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부자들은 병원 다니고 부자 아니면 병원 못 다니고 이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의료와 관련해서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지자체별로 이제 여기가 이 인구가 한 2억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 건강위원회가 5,600개쯤 있대요. 그러면 얼마마다 있는 거죠? 이제 계산이 빨리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 지역마다 건강위원회가 있고 여기서 월 1회씩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구성원은 뭐 이제 운동단체,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뭐 노조 이런 데서 이제 절반 들어가고요. 의료 전문가가 8명, 그리고 정부에서 한 6명, 그리고 뭐 이제 비영리 뭐 의료기관에서 또 2명,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절반이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의 핵심은 뭐냐면 지역에서 보건 사업을 하려면 돈을 이만큼 써야 되는데 그 돈의 상당한 부분을 연방정부가 교부세처럼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우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계획을 세운 거에 대해서 이 민중건강평의회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돈 못 받게 할 수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은 공공의료 투자가 별로 안 돼서 이거 해도 얼마 안 되기는 하는데 이제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는 보건의료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연방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이 민중건강평의회에 준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되게 큰 권한을 준 거고 그러다 보니 이 민중건강평의회에서의 논의가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부천 의료 사협 운동 하시는 선생님 생각하면서 제가 계속 미안한 마음이 약간 들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의사 권력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에서의 참여는 사실 우리가 대항해야 하는 권력이 정부 권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의사 권력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장벽이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보건소랑 서로 멱살을 잡아도 거기에 있는 의원은 우리한테 아무 관심이 없으면 어떤 개입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 영역에서의 주민 참여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주민 참여랑은 좀 맥락도 많이 다르고 이제 되게 좀 지식도 많이 필요하고 조금 다른 전략들을 동원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1차 의료기관도 없고 막 도로도 안 깔리고 이런 지역에 고급 암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안 돼. 돈 쓰지 마. 그냥 1차 의료기관을 많이 해.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주민들이 있었으면 우리는 지금 의료기관들을 다 기업들이 만들거나 개인들이 만든 상황이라서 정부를 경유해서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그러니까 좀 괜찮은 의료를 시장에서 잘 구매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공적인 수단이 조금 부족한 상황? 그래서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 관련해서 문제가 좀 의제화가 되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래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의견을 모을 건지 아까 대표님이 의사들이 아주 기본적인 협상도 할 역량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사들도 그 역량이 없고 이거를 조율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역량이 없어서 시민들의 필요를 이 의료 안에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실력 같은 게 굉장히 턱도 없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되게 암담하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마을 운동 하시는 분들께 이제 건강 영역에서 참여가 왜 중요해?를 이제 설명하는 한 가지 키포인트는 지금처럼 어목할 때 사람들이 저거 다 빨갱이 아니야? 이렇게 할 때 아닌데요. 저희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모였는데요. 이렇게 하면 약간 은닉 작전을 하기 좋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일찍 죽어서 우리가 모여서 운동을 하는데 왜 저희한테 빨갱이라고 하시죠? 뭐, 요런 약간 요게 이제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되는 것이 있다. 뭐, 그리고 비교적 이제 이번에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관심이 있고 공공병원에 대한 관심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의료 영역에서의 시민 참여는 주민보다는 좀 다른 정체성을 중심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정신질환자 감금과 강박으로 최근에 이제 사망하신 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병원 안에서의 질 좋은 치료와 지역사회 복귀 이런 거를 요구하는 운동이 있고요. 이제 이거는 글리백투쟁이라고 백혈병 환자들이 약을 건강보험에서 사주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해서 약을 급여화해달라는 투쟁을 했었고요. 뭐 아니면은 뭐 이제 부천시에 제가 가지고 왔네요. 공공병원 설립운동. 이제 이거는 비교적 주민들과의 거리가 조금 가깝다고 치면 낙태죄 폐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낙태죄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여성들이 해서
사실 이 지역사회와의 이 음, 친밀성은 조금 작은 형태의 운동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렇지만 이 모든 종류의 운동들이 조금 잘 모여가지고 의사 권력을, 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게끔 고삐를 음,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음, 제가 시작할 때, 음, 주민들의 참여가, 그러니까 건강을 위한 참여가 주민들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음, 이 연구를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그 질문이 되게 바보 같은 거예요. 주민들의 힘은 원래 커져야 되는 건데, 그거를 뭘 질문을 했지? 그래서 이제 오히려 주민들의 권력을 키우는 참여가 건강 불평등도 줄이고 사람들의 건강을 향상한다면 이 참여라고 하는 건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목표가 되어야 하고, 앞으로 내가 하는 연구나 실천이나 활동도 이렇게 해야겠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냥, 예, 그런 연구를 그 박사 논문 쓰고 나서도 이제 하는 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와, 아, 좋았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쉽게 핵심을 잘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고민해왔던 내용하고 이렇게 잘 연결이 되고, 또 우리 김새롬 교수님께서 실제로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 심도 있게 관찰하신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서 또 공감하는 바가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그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인사를 간단하게라도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갖고 예, 예, 질의 및 토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바쁜 지금 주민 권력을 형성하고 있는 김선자 회장님 얼굴 반쪽 나와서 반쪽. 아, 예, 죄송합니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간단하게만 지금 소개 시간인데요. 지금 네. 가장 지금 그 핫한 현장입니다. 예, 상황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좀 공유를 좀 해주시죠. 아, 저희는 지금 9월 28일 날 마을 총회를 위해서 주민들을 계속 만나는 과정에 있고요. 주민들 마을 총회에 거의 참석을 못 하시잖아요. 참여하시기가 힘들어서 그 내용들을 전체 알려드리고 저희는 마을에 거만복지관이라는 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28년 동안 지금 지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나서서 주민 총의를 모아서 마을 총회에서 이 문제를 조금 의논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건립을 하자 이제. 그런 와중에 오늘 뜻하지 않게 또 저희가 계속 알고 있는 마을에서 이제 동행정하고 주민 자체에서 아예 이제 현수막을 내걸고 이거를 방해하는 이제 표면적으로 내비치는 그런 상황까지 됐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계속 알리는 작업, 3만 명 거마음 시천동 주민한테 알리는 작업을 계속 중이고 오늘도 교회 연합회에서 25개 교회에 참여 동의서를 이제 요청이 들어왔어요. 음, 보내달라. 음. 그래서 오전 내내 지금 저희 실행기획팀이 25개 교회를 돌면서 전부 다 배포를 했고요. 오후에도 지금 원시정관에 계신 분, 그분들을 찾아가는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9월 28일 날 마을총회에서 주민 총의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얻어서 주민 대표기구를 만들어서 건립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음, 아까 우리 김세롬 선생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말 그대로 생성형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이 권위주의가 굉장히 아직 권위주의와 관료주의가 굉장히 강한 곳에서는 웬간한 노력을 가지고는 돌파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선재 회장님하고 검암 주민분들이 지금 치열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따로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마을총회 끝난 다음에
같이 얘기를 좀 자세히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진짜 화이팅! 화이팅! 네, 아, 너무 가슴 뭉클한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네, 서동윤 선생님, 예,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프리메드라고 하는 단체에서 청소년 교육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동윤이라고 하고요. 사단법인 프리메드는 건강불평등 해소라는 같이 미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청년 NGO 단체이고요. 저는 보건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인데, 아무래도 보건학을 전공하고 있다 보니 평소에 건강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청소년 교육팀에서 활동을 하면은 아이들에게 제가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부를 또 하게 되고, 그렇게 또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분야에 더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좋은 기회로 한번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뒤에 토론 시간에는, 토의 시간에는 참여하지 못할 것 같아서, 네, 너무 아쉽지만, 아까 김세롱 교수님의, 어, 강의라고 해야 할까요? 네, 음. 너무, 좋은 기회였고,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아이고, 좋습니다. 프리메드라고 해가지고, 저는 프리메이슨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래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젊은 분들이 건강 불평등 관련해가지고 활동하는 곳이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는 동영상으로 올려드릴 거니까요. 예, 저희 공론 포럼 유튜브가 있어요. 그 유튜브에 오시면 예,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공지를 해드릴게요. 서이슬 선생님, 부천 상황을 조금 더 예, 말씀을 조금 해주십시오. 네, 부천의 사례는 사실 조금 특이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는 부천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시작한 거라 가지고 운동 자체가 처음 시작하고 이제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 조합원의 힘에 좀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작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 저희가 주민조례 발의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넣자라고 해가지고 음, 조합원들 힘을 빌어서 8,000명, 8,300명 서명 받아서 올려서 지금 5,300명 정도가 정식 카운팅이 돼서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부천에 연고가 있거나 이전에 운동 경험이 있거나 이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여기 사무국장 일을 이제 어쩌다 우연히 이제 여기에 발을 들이게 돼서 하게 됐는데 굉장히 주민 참여 이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 지금 막막한 과제이거든요. 음, 저희가 올해 조금 더 이제 저변을 확대를 해서 이걸 운동을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가 돼서 개인 회원이나 단체 회원을 좀 더 늘려보려고 결의를 했는데 실제로는 아직까지 그 작업 자체를 오히려 못하고 있어요. 의료 사태가 터지면서 오히려 이 작업을 좀 못하고 있고 어,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조합원에게 기대지 않고 이제 독자적으로 이거를 해나가는 방법을 너무 잘 모르겠어서 막막하고 음, 주민들과의 접촉면 자체를 늘리는 방법을 아직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 막막해서 이 강의가 더 그 제목이나 이런 게 굉장히 눈에 들어왔던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저희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거기서 운영하는 의원의 원장님이 음, 20년 이상을 그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신 외과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아주 오래전부터 공공의료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하시면서 이거를 이제 조합원들에게 의제로 던지셨고 이거를 받은 조합원들이 또 대거 있었고 그래서 시작을 한 거지만 결국에는 조합이라는 그 문턱을 넘어서서 부천시 전체에 그 주민들에게 가 닿아야 하는 사안인데 실제로는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좀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사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강력한 의사 권력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음, 그 편협한 인식. 이게 이제 일부 시민들보다도 오히려 더 굉장히 협소한 이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이제 지방자치의 현실,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들이 사실은 이제 그들만의 리그에 속하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이렇게 뽑고 뽑히는 그런 와중이라서 공공의료에 대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아직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어렵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공공의료 활동을 하기 이전부터 환자단체 활동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선천성 희소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 가지고 음, 음. 관련된 그 환우회를 제가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서 지금 어, 10년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환자단체 대표로서도 좀 힘든 부분이 그 의사 권력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음. 이 환자단체 회원들은 사실상 직접적인 필요가 아주 극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의사 표현을 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해요, 많이. 아직 의사들의 권력이 굉장히 음. 세다 보니까 의사들한테 밉보이면 우리 아이가 치료를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 직접적인 두려움이 있어서 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환자 단체를 조직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나라 의료 환경을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으로 바꾸어야 하는 음. 게 저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라는 상황에서 그래서 사실 공공의료 운동이 더 많이 어렵게 느껴져요. 저는 환자로서도 이게 어려운데 환자가 당장 지금 환자로서의 니즈가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의료의 공공성을 정말 생각하고서 이런 거를 주장하고 운동으로 펼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제가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인데, 그런 비슷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해 주셔서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고, 어, 앞으로 제가 많이 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계시네요. 김세롱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죠. 지금 9시 4분인데, 의료 관련해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 여러 분 참여를 하고 계시니까, 아마 그런 말씀을 우리 서이슬 선생님처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쭉 소개 겸 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내용 가운데서 이렇게 김세롱 교수님이 이렇게 좀 도와주실 말씀이 있으면 나중에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경선 선생님, 예, 본인 소개 겸 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오늘 들은 소감도 네, 말씀하셔도 어, 좋고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외부여가지고 음, 말을 오래 못할 것 같아서 제 소개만 잠깐 드리고. 그러십시오. 네, 아, 네네네. 네, 저는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경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 같이 참가하고 있는 김창기 팀장님이 네, 매력적인 주제로 강의가 있다고 정보를 주셔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력적인 강의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네.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김창기님 소개 겸 예, 소감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라는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 김찬기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는 주로 경상남도 도청의 음, 보건의료 정책을 잘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음, 보건소랑 이제 공공병원들이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기술 지원하고 또 연구도 조금씩 하고 음, 그런 조직입니다. 아까 잠깐 나왔지만 저희 경상남도에서도 그 주민참여 보건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 저희 조직도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보건 영역에서 힘을 강화해가고 또 정부를 압박해서 좀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진짜로 필요한 정책들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음, 지금 건프랭플, 그러니까 주민참여 보건 사업이 없어진 상황에서 이 다음 스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음. 오늘 이렇게 강의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할아버지 어, 이겼어. 만세. 예, 잘 될 수 있도록 니네 해보겠습니다. 졌어. 예, 예, 이렇게 음.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그 말씀을 좀 듣도록 하죠. 예, 어, 박지우 선생님, 김진환 선생님, 예, 예, 말씀 부탁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서동현 선생님이랑 같은 소속으로 이제 음, 차별 없이 건강할 권리를 외치다라는 슬로건이랑 함께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NGO 프리메드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지우입니다. 어, 말씀하시는데 좀 죄송한데 제가 지금 강아지가 계속 짖고 있어가지고 혹시 지금 괜찮아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네네. 저도 이제 저희 프리메드 대표님 소개로 이제 김세롱 교수님께서 이제 좋은 강의 해주신다고 하셔서 네, 신청하게 됐는데요. 저도 아까 소동현 선생님이 이제 보건학을 전공하고 계신데, 음, 저는 이제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을 하면서 오, 간호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어, 그렇게 이제 프리메드 내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너무 병원 안에 한정된 건강이 아니라 음, 지역사회로서의 건강 개념의 전환을 좀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게 됐는데요. 어, 그래서 건강이랑 보건, 사회학 등 다양한 곳에 관심을 두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건강을 위한 참여는 주민들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라는 음, 주제를 보고 제가 평소에 되게 궁금했던 이런 물음과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참여를 하게 음, 되었는데, 이제 음,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까 정말 크게 공감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음, 이제 선생님께서 의료인과 또 의료인이 아닌 시민들 사이에서의 권력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음,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음,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이제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예비 의료인인 사람으로서 음, 참 이 사이에서 정말 이 권력이 왜 자꾸 이렇게 생기는 걸까? 그리고 이 음, 권력 때문에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셔서 음, 정말 조금 깊게 공감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런 상황들이 너무 복잡하고 음, 어렵지만 특히 이제 시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런 건강 정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어렵지만 또 동시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민했던 것들이 이게 맞는 건지 몰랐는데,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다시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내가 그때 고민했던 것들이 결코 틀린 게 아니었구나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도 거기에 정말, 정말, 정말 깊게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건강에 대해서 다양한 시민 참여라든지 이런 지역 보건에 대해서 다양하게 공부를 하면서 또 동시에 의료에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 간극에 음,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음.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약간의 인사이트와 좀 힌트를 좀 얻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그 뒤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음, 오늘은 아쉽게도 여기까지만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음, 이런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이미 뭐 상당한 부분에 스스로 어, 확신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한 분만 더 말씀 듣고 교수님 말씀을 정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님, 네, 예, 예, 잘 들리시죠? 네, 저는 김진환이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저도 이제 김선영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예방학 전문이고요. 저는 그러시군요. 이제 아까 다른 선생님들께서 어렵다고 말씀하셨던 이제 의료가 제 전공이어가지고, 음, 근데 이제 정책을 이렇게 이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제 항상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병원은 그냥 이제 병원 안에서 알아서 하게 돼 있는 거, 그냥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음, 밖에서 뭘 어떻게 조금 요구를 하거나 뭐 조금 수가를 올리는 뭐 이런 걸 조금 하고 말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상태에서 반복되는 교착이 음, 있는데요. 음, 근데 이제 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이게 옳습니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옳습니다로는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누군가들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아까 이제 김성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누구라 이렇게 이제 연대해서 이런 게 음, 필요하고 이런 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고 설득을 하고 연결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시 이렇게 병원이나 뭐 정부를 이렇게 음, 압박하는 음, 방식의 음, 이런 정치가 작동하지 않고는 이제 음, 아무리 좋은 성적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제 뭐 참여 자체의 내용보다도 그런 참여를 이제 건강에서 하시는 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음, 이제 그런 아까 말씀하신 토론을 얘기를 하면 이제 소위 어떤 잠재적 권력들이 어디 있을까 이런 게 음. 좀 궁금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 발표 포함해서 이렇게 다른 분 선생님들 다 각자 지역에서 하고 계신 것도 경험도 말씀해 주셔서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아유, 반갑습니다. 권혜형 선생님 소개 시간을 안 가졌네요. 권혜형 선생님 지금 보고 계신 거죠? 듣고 계신 거죠? 권혜영 선생님? 예, 예, 예. 한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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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는 있는데요. 뭐, 예. 크게, 뭐, 다른 일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집중도는 뭐 상당히 떨어지는데,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인 아, 소개부터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인천에서요, 우리 예. 그 박 대표님도 가끔 직접 대면도 하고, 뭐, 사진도 같이 찍은 바가 있고, 뭐, 이런, 다른 분은 그렇게 하면 이제 잘 모르시니까 저거 하긴 한데, 아까 초반에 민혁기 팀장이 그 어디야 인천센터 네. 지금 이제 해체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뭐 그거를 다시 되살리고자 하는 그거에 대해서 같이 힘을 미력 하나만 합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2년 전에 연수구 센터가 또 이 구청장이 당선되자마자 해체하는 바람에 그 해체 그 어떤 경험을 두 번째 경험하는 음, 그런 아주 좀 별로 큰 유쾌한 경험은 아닌데 그런 경험을 두 번이나 당해가지고 음, 상당히 뭐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이번에 그 지금 김세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걸 들어보니까 야 이런 분이 의사니까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요즘 그 진짜 자기 밥그릇을 깨가면서 이렇게 투쟁하는 투쟁이라고 보면 그렇고 그 억지 부리는 이런 의사들이 참 이렇게 왜 이렇게 그 앞을 못 볼까? 진짜 뭐 여러 가지 1학년 1학기 때 들어가는 어떤 새로운 마음가짐 이런 거를 그냥 오로지 값으시고 자본 논리로 비용 대 수익을 크게 하는 오로지 그런 것만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점에서 야,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쨌든 여러 가지 공공 의료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해 준 점에서 굉장히 과거에는 이랬는데 왜 지금 오히려 더 퇴보됐느냐. 시골에서는 뭐 이렇게 나름대로, 운영이 되는데 이런 대도시에서는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그냥 국회의원끼리 문자로 막 입원 부탁하고 수술 부탁하는 음, 그런 사태를 이렇게 하는 데서 참 어찌 보면 굉장히 화나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고, 어,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이 하여간, 김세롬 교수님, 이렇게 몇몇 분들이 제기한, 이렇게 그 말씀 중에 제기한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 강의 시간, 말씀하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강조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이렇게 좀 정리해가지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코멘트 주셨던 부분들 중에는 의료 권력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의료 권력이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뭘 지칭하는지는 조금 모호하기는 하죠. 모호하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예컨대 우리가 이제 의료 권력이라고 하는 거랑 공공병원을 만들자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약간 요런 의문이 있으신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컨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병원을 세워서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예컨대 그 서울의 어린이병원이 이제 공공병원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그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내리고 할 때 그 주차장을 앞에를 써야 된다. 우리 애가 아파가지고 가는 건데 거기는 장애인 차만 될 수 있으면 너무 불편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주차장을 바꾼다거나 이런 거를 이제 공공병원이면 주민들이 민원 넣듯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 아산병원, 뭐 삼성병원, 연세대병원 이런 데는 물론 거기도 고객의 소리라고 하는 게 있기는 하죠. 근데 우리가 민원 넣듯이 우리가 그 공공기관에게 개선을 요구하듯이 할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런 식의 차이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공공병원을 더 많이 지어서 병원에 대한 책임을 나라가 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더 잘 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진짜 웃긴 게 한국에서는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시민들이 뭐라고 해서 정부가 뭐라고 하면 나 안 해. 나 일 안 하고 나갈 거야. 나 퇴사할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퇴사하면 뭐 돈 더 많이 버는데 난 퇴사하면 더 좋아. 막 이러면서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근데 각자 좋아하는 의사 선생들은 하나도 없으신가요? 물론 저는 병원을 많이 안 가서 그렇기는 한데, 그 의사 단체, 조직이 가지고 있는 힘하고, 개별 의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계, 이런 게 조금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시민들이 정부가 잘해서 의사들이 얼른 의료 대란을 그만두고 복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로 이제 정부를 압박을 하는데 근데 이제 요번 의료 대란 되게 초기에 이제 저희도 이제 엄청 고민을 하고 막 고통스러웠죠.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어느 선생님이랑 했던 얘기 중에 예컨대 진주 경상대 병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의료원도 없어졌으니까 정말 그 병원 하나뿐이잖아요. 진주 경상대 병원에 진주의 시민들이 우리는 경상대 병원 너무 중요하다. 전공의 선생님들 제발 나가지 말아라. 경상대 병원 교수님들, 전공의들 다 잡아와라. 우리가 좀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은 이 권역 책임 의료기관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부탁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으면 진짜 부담스러웠을 거거든요. 그 병원에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병원에 젊은 의사들이 우리도 파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조금 더 나이가 많으신 시니어 교수님들이 어떡하지?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얘기 해도 되나? 큰일 났네. 그 교수님들이 그래도 우리 병원이 여기서 최종 병원인데 병원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냐. 설득을 막 해가지고 이제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고 당직을 나눠서 쓰고 더 많이 서고 막 이런 거를 조정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원장님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주민들의 말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저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연결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지지를 보내줄 수가 없었는데, 예컨대 그 원장님이 그런 시민들을 내 뒷배로 하고 이 부하 직원들을 통솔했으면 훨씬 덜 고통스러우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모든 정치가 다 중앙에만 쏠려 있는 거 그 자체도 되게 큰 문제라고 의료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광재 선생님께서?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예, 아, 글쎄, 그럼 잠깐 좀 예, 여쭤볼까요? 말씀하세요. 예. 아, 지금 김재룡 교수님이 지금 공간에 대한 부분을 좀 확장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시선했고, 권력에 대한 부분도 계속 굉장히 좀 메모하고 좀 숙고해보고 싶은 그런 그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건강을, 우리 화성은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번에 100만 원이 됐지만, 근데 저희가 속하고 있는 매성면은 인구가 10,000명이 안 되는데, 지역은 굉장히 넓어서 아, 대기 오염에 관련된 시설이 들어와 있고 수질 관련된 오염 시설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 그거를 보니까 저거를 주민들이 건강이라는 개념으로 만약에 전환해서 생각한다면 주민이 많이 참여하겠구나. 저는 저런 시설이 들어올 때 여기에 적합하냐 아니냐 하는 그거보다 그건 잘못하면 리비드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는 저 시설이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래서 시설이 정말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면 그 시설이 뭐 수학장이든 아니면 뭐 어떤 적이든 그거는 이 사회에 있어야 된다고 지금 수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대책위원으로 요청을 하고 했는데도 그 시설에 대한 검증 결국 주민이 못했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모두 다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얘기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면 저 시설이 들어와서 2년에 한 번 정도 아까 얘기하신 우리 동네는 건강 지표를 본다고 지금 훨씬 더 못하고 어느 동네는 더 낫다는 이런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는데 그러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건강검진들을 다 받으니까 거기에 특정한 이 시설랑 관련됐다라고 하는 항목만이라도 추출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한다고 지금 주민 참여가 훨씬 더 강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그 강의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네, 기회를 주셔서 더 고맙습니다. 예, 예, 김경수 선생님 말씀하시고,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도 근데 궁금했지만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요 질문은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쓰게 돼서요. 아니에요. 사례를 보면 이게 이제 지방이잖아요. 경상북도 어디 이랬는데 이게 공동체 기본적으로 아직은 그 지역들이 공동체가 도시만큼이나 파괴되지 않은 곳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장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지역의 리더십들이 살아있는 그런 공간에서 건강이라는 굉장히 이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의 소재가 이렇게 결합된 그런 형태로 보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기존의 여러 특히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역 단위로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논의를 사실은 많이 하는 곳인데 더 많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 이런 효과를 이제 보게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던 사례 같은데 도시 같은 경우에 뭐 똑같은 그런 효과나 프로세스를 발생할까 하는 의문은 좀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도시 같은 경우에는 물질적이라든가 의료의 기회라든가 이런 것이 지방보다는 훨씬 많지만 사람들의 삶은 그러니까 지역이나 지방보다 훨씬 공동체를 기준으로 보면 훨씬 후퇴한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훨씬 덜 공동체적이고 훨씬 개별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지금 이제 인천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행정이 개별적으로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떻게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황수진 선생님 예.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건강이라는 이 소재는 아까 우리 이광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에서도 굉장히 좋은 소재일 거라는
느낌은 드는데 그걸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참여형 권력, 그 의뢰형 권력 이런 형태의 프로세스의 작업을 한다면 상당히 이제 그 사례보다는 상당히 다른 모양새의 어떤 현상들이 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아, 들어요. 네. 그러네요. 예, 예. 질문 네, 경해서 말씀. 되게 의미 있는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은 경북을 제일 제가 자세히 알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부산이랑 서울 사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반송마을 사업이 전체 건강마을 사업에서 제일 먼저 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사업도 뭔가를 이제 참조를 했겠죠? 그 사업이 참조를 했던 거는 이제 영국, 런던, 글래스고 뭐 이런 데서 했던 사업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도시는 의료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주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냐면, 그러니까 부산 전체 안에서도 동 단위로 놓고 봤을 때 유독 건강 상태가 나쁜 지역 이런 데가 어딘지를 찾아보면 이제 기초급여 수급권자도 많고 고령화 수준도 높고 못 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이렇게 뽑혀져 나오는 거죠. 이제 자연스럽게 그거를 지표를 가지고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하는 사업은 이제 요즘 정부 말로는 취약계층 사업.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강 형평성 사업, 아까 프리메드라고 하는 단체에서 다 건강 형평성 운동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운대 구인데 동마다 이렇게 건강 수준이 다르면 여기에는 별도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관에서 이제 예산을 만들어냈고요. 그 안에서 진행된 방식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장님, 뭐 통장님 요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조밀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대신 그런 지역에는 복지관이 있고 지역사회 주민조직이 있습니다. 해서 거기서도 이제 가난한 노동자들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약간 도서관? 요런 조직하고 복지관하고 뭐 요런 데가 같이 협력을 했었고, 사실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증진 사업은 거의 일과 시간에 진행되다 보니 이제 회사로 잡혀간 사람들은 참여를 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렇지. 그래서 이제 회사 안 다니는 사람들의 건강증진 사업이 주로 되는데요. 보통 이제 도시에서 시작하면 초반에는 약간 주민 활동을 할 여력이 있으신 가난한 지역의 여자분들이 먼저 이제 조직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보건소에서 하면. 근데 이분들이 뭐 예를 들어 그 독거노인 아니면은 뭐 약간 알코올릭에 직장 안 다니는 그 시기가 안 좋은 젊은 남자분들 뭐 이런 분들을 막 이렇게 혼내켜 가면서 같이 운동을 하신다거나 뭐 이제 그분들을 일상생활을 하시도록 끌어낸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박원순 시정 때 관련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그 주민 조직하고 마을 만드는 역할을 보건소에 맡기지 않고 중간 조직에 줬습니다. 또 공모 스타일로 해서 그 은평구에 있는 의료사협이라던가 아니면은 원래 여성운동하는 민우회라던가 이런 조직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보건소에 도움을 받으면서 주민들을 조직하는 형태로 했었고, 아까 서희슬 선생님이 주민조직 어떻게 할지 진짜 막막하다고 하셨었잖아요. 이제 그 사협에서도 사협 그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약간 막 그 산책길에다가 부스 차려놓고 막 무슨 이제 간호사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도 하고 뭐 찌라도 돌리고 이제 돌봄과 관련된 치매 노인 돌보기 강의 뭐 이런 것도 막 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 사람들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보건과 관련된 지식을 주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같이 요구할 수 있는 게 뭔지 이야기해보고 그걸로 이렇게 디벨롭해서 나가고 이런 과정들을 조금 했었는데 사업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네. 아, 네. 아,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건강이나 의료 관련된 분들도 계시고 또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또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 동의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 또 초고령 사회로 이렇게 진입하면서 이게 복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그 복지라고 하는 것의 핵심에는 역시 건강과 의료라고 하는 부분이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복지 체계를 어떻게 잘 구축하고 또 민주적으로 운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대표적인 문제, 예, 현재의 문제이자 미래에 점점 더 중요성이 더 더해가는 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현실은 그런 복지 체계, 민주적 복지 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될 필요성은 커지는 반면에 아직도 역시 여전히 의료라고 하는 의료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아니면 의사 집단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왔던 것처럼 우리들의 의식, 인비지블 파워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권력의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우리들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렇게 측면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이냐. 특히 김세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가 오랜 행정국가 체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국가를 향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역량은 많이 커졌지만 우리 스스로 역량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권력에 관한 감수성은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될 과제이고, 특히 또 의사 권력처럼 집단화된 권력, 그걸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깊은 성찰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만한 문제가 결코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의료하는 분들과 우리처럼 사회적 공론장, 주민 공론장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그런 지혜를 함께 만들어 가자. 이렇게 좀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었고요. 다들 좋은 시간이었죠? 네, 예.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김세롬 교수님 감사하고요. 또 토론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10월 달 원래 포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는 오늘보다 훨씬 더 자극적인 제목이에요. 국가라는 괴물과 국민이라는 노예. 이제 훨씬 더 본질적인 국가가 도대체 우리한테 무엇이냐. 또 우리가 오늘도 새마을운동 말씀도 하셨는데, 예, 국민이라고 하는 동원 대상으로서의 국민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와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 주권의 관점에서 어떻게 재해석돼야 되는지라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 성공회대에 있는 진태원 교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가위 명절이네요. 다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오늘 그 강의한 말씀은 저희 유튜브 있잖아요. 그 공론장과 K민주주의 거기에 올려도 된다고 허가 맡았습니다. 거기 올릴 테니까요. 다 못 보신 분들 또는 우리 공론 프로 분들 같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설 잘 보내세요. 네, 잘 추석 잘 보내세요. 세세요. 고맙습니다. 네, 해피 추석!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회장님 고생 나가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예.